오늘은 리눅스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 5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통계 명령어와 D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설정 그리고 그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지식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물론 이게 네트워크의 전부가 아니어서 그야말로 기초적인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내용에 또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기초적인 설정 명령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네트워크 명령어, 정확하게는 네트워크 상태를 볼 수 있는 통계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DNS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네트워크 통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눅스 서버 자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죠. 리눅스 서버가 네트워크와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쓸모가 있는 유용하지가 않는 거죠. 네트워크 연결을 돼서 서버로서의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리눅스 배포판을 최소 설치했을 때에 쓸 수 있는 명령어를 위주로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통계 명령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걸로는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의 명령어는 기초 명령어에 속합니다. 네트워크 상태, 통계를 보기 위한 기초적인 명령어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 SS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배포판을 최소 설치했을 때도 설치가 되는 기본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들어서 바뀐 건데 최근에 CentOS라든지 우분투 최신의 배포판을 깔게 될 경우에 그것도 최소 설치로 깔게 되면 넷스테트 명령어가 설치가 안 됩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고 SS 명령어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SS 명령어를 가지고 와봤고요. 두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 명령어를 이제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무슨 뭐의 약자인지도 잘 안 나와 있고 소켓 스테이터스, 소켓 스태티스틱 뭐 그런 거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유틸리티다. 소켓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다른 유틸리티다 그런 뜻이고요. 위에 보면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다 붙여서 씁니다. 다 붙여서 쓰는 경향이 있어갖고 뭐 SST, 뭐 SSTN, SSTPN, L도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SSL, SSLN, SSLPN 이렇게 되는데 T는 TCP 소켓, 디스플레이 TCP 소켓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L은 이거는 리스닝 하고 있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 리스닝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아래가 똑같은데 옵션만 다 붙지만 위에는 T고 아래는 L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를 보여주는 그런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맨 마지막 요거를 보통 이제 하나의 명령어처럼 그냥 막 씁니다. 하나의 명령어처럼 막 쓰고 있고요. 네스테트 명령어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명령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명령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쓰다 보니까 기능이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 명령어죠.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라우팅 테이블, 인터페이스 상태라든지
마스케레이딩 연결 정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nested R, nested I, S 이렇게 되어 있는데 R은 이제 라우팅 테이블, I는 인터페이스 스태티스틱스를 말하는 거고요. S는 전체적인 통계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이거 SS 뭐 T 한 거랑 뭐 nested T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L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N은 이제 numeric, number 뭐 그런 뜻이고 P는 이제 process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초적인 명령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고요. SS 명령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 명령어는 그냥 옵션 없이 쳐도 뭔가 나옵니다. 하게 되면 뭔가 나오죠? 이렇게? 그죠? 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를 이용을 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슈퍼유저, 루트 계정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계정으로 실행을 하는데도 잘 나온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보가 다 표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SS만 쳤죠? SS 말고 LP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하게 되면 원래는 프로세스 정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옆에 프로세스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널로 나오고 언론으로 나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언론으로 나오고 있죠. 프로세스 정보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퍼미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트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그 프로세스 정보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프로세스 정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게 안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루트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TCP만 표시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아까는 일반 계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네트워크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명령어를 쓸 때는 루트 퍼미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루트로 이제 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S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태티스틱 통계치를 보여주는 건데 TCP 연결이 253개, 현재 연결이 완료된 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195개, 클로즈 되고 있는 게 37개, 타임웨이 걸리는 게 26개, 이런 식으로 통계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TCP 소켓, TCP 스탯이 216개 되어 있네요. 인터넷 관련된 것이 218개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치를 보여주는 거고, L은 이제 리스닝, 현재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포트를 리스닝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P 옵션 같은 경우에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가 리스닝을 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뭐 PN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TCP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포트가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배포판마다 약간 좀 틀린 감이 있는데 원래 여기는 이제 N을 안 쓰게 되면 나오네요. 네. 자, N을 안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네. 애플리케이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SSH 이건 22번 포트를 기본으로 쓰고 있긴 한데 그 포트가 기본 포트를 쓰니까 이제 22번 포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를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스가 SSHD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SSH라고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N 옵션을 주는 겁니다. 넘버로 표시해라. 네, 그런 걸로.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로 보여주게 되어 있고, 프로세스는 얘가 이제 하고 있고, PID는 얘. 이 PID를 갖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현재 리스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27.0.0.1이 있고, 이제 영역영향이 있는데, 이 영역영은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받겠다 하는 거고요. 127.0.0.1은 이제 로컬, 그래서 이제 받겠다는 거죠. 전역적으로 다 열려 있느냐, 아니면 로컬에서만 받게끔 하겠느냐, 네,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기 뭐 쿠베, 아마 이제 쿠버네티스 서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쿠버네티스 서버인 것 같고, 53번 여기에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 또 리졸브, 시스템 D 리졸브라는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53번 포트가 열립니다. 53번 포트는 기본적으로 DNS 서버 포트인데, DNS 서버가 아니라 시스템 D 리졸브라는 게 있네요. 이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연결된 것만 볼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TPN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보를 쭉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넷스테이트 명령어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엠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만큼의 옵션을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옵션 중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 옵션인데, 이제 라우팅 테이블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도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칼리코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해주는 건데,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없어요. 얘가 없고, 요것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깔아버렸기 때문에 돌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다. 보여주는 거고요. I 옵션을 주게 되면, 자, 이제 인터페이스별로 통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RX, 뭐 TX도 있겠죠? RS는 이제 receive,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은 패킷 양을 말하는 거고요. TX는 이제 transfer, 보낸 거겠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낸 패킷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ENS3가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이제 외부로 나가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훨씬 더 중요하죠. 넷스테이트 한 다음에 뭐 S 옵션이 있었죠. S 옵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 통계치 보여주는데, 요거는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별로 통계치네요. 보니까 IP, ICMP, TCP, UDP 뭐 이런 걸로. 그래서 TCP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TCP에 대한 이렇게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넥션이 리셋을 어떻게 받았고, 현재 연결된 게 195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치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나머지 넷스테이트 명령어는 앞에서 봤던 SS 명령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L 하게 되면 이렇게 listening에 되어 있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L 할 때 보면 TCP도 있고 유닉스 소켓 도메인, 유닉스 도메인 소켓 요것도 있는데, 요거를 T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TCP 스탯을 이용한 접속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T에다가 4를 주게 되면 IP 버전 4, TCP 버전 4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여기도 보면 이제 SSH 이렇게 되어 있고, 뭐 BGP, 뭐 BG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숫자로 표시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N을 붙이면 된다 그랬죠. N 이렇게 붙이면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고, P를 주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세스, 앞에는 PID, 뒤에는 프로세스명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 정보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L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4가 아니라 그냥 딱 하게 되면 6까지
IP 버전 6까지 해서 쓸 수 있는, TCP 6 버전으로 해갖고,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은 선뜻 이해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이런 상태, 이스타블리시 이런 상태가 뭔지, 그리고 리스닝이라든지 포트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비슷하죠? SS 명령어랑 nested 명령어랑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DNS, DNS 서버.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기능 중에 하나가 아마 DNS일 겁니다. 그 서버에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IP 주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포트도 알아야 되죠. 보통은 우리는 IP를 다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이제 도메인으로 알고 다니죠. 그렇죠? 도메인. 네이버닷컴 대표적이죠. 도메인. 다음 넷 도메인입니다. 유튜브닷컴 이거 도메인이에요. 도메인이 필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도메인은 정확하게는 이제 IP 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영문자 주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자 주소로 되어 있는 거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기본적인 기능은 그겁니다. 여기 보면 뭐 계층적이고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이렇게 되는데 뭐 비중앙 집중적인 그런 뭐 컴퓨터 시스템이다. 네이밍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each of the participating enti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entity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 용어로 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entity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레코드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nt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식의 용어가 있는 거예요. 집합체, 어떤 그룹, 뭐 이런 건데, 레코드 그룹, 이렇게 레코드 내에 들어있는 요소들의 그룹, 하나의 레코드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DNS 서버가 이 엔터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IP에다가 어떤 타입의, 도메인 타입이 txt인지 아니면 뭐, NS인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레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 DNS 서버도. 네, 그 내부를 까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DNS 서버가 이제 하는 역할이 영문 주소, 네이버닷컴 이거를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것이 기본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런 거를 이제 리졸브라고 부릅니다. 리졸브 하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풀다, 풀어헤친다, 풀다, 분해하다 그런 뜻인데,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푸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IP 주소로 다 사람이 외우기 힘드니까 192.168. 뭐 점 IP 주소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그냥 도메인 영문 도메인만 알면 IP 주소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편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 없이 네이버가 어떤 특정 IP 주소를 갖고 있다. 그걸 외웠어요. 근데 네이버가 IP 주소를 변경한다 그러면 다시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네이버닷컴은 도메인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네이버닷컴은 영문 주소는 그대로인데 내부적으로 IP 주소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관리할 때도 편하고 그런 데에 이제 쓰이는 겁니다. DNS 서버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죠. 그 DNS 서버는 이제 도메인을 이제 다루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이랑 그다음에 도메인 영문 주소. 우리가 네이버닷컴, 다음넷 이런 거를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메인 주소, 도메인을 이제 다루는
시스템인데, 도메인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점이 들어가 있고요. 점이 있는데, 점을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점을 생략하고 생각을 하는데, 맨 위에 이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서, 맨 위에 상위 계층으로 해갖고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이 더 큰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그룹들이 나오는 거죠. 뭐 KR, ORG, .com 이런 식으로. 뭐 .kr, .org, .com 이런 식으로. 그쵸? .com이 대표적인 거죠. KR로 받으면 그 아래는 이제 뭐 또다시 뭐 co.kr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나오는 거죠. 네이버 co.kr 혹은 네이버 .com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가 네이버 .com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수분해했을 경우에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그 카테고리가 좁아져요. 이렇게. 루트가 전체 도메인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서 KR 국가 코드거든요. 코리아, 한국 도메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작은 단위로 다시 또 축소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KR 중에서도 CO 이거는 이제 컴퍼니, 회사. 한국 내에 있는 어떤 회사에 있는 뭐구나 에서 네이버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 있는 회사 네이버다.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소를 칠 때, 인터넷 주소를 칠 때에 네이버.com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좁아지는 걸로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네이버.com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평소에 읽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큰 쪽으로 가는 거,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DNS 서버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KR 말고도 ORG 말고 com 말고도 .com 말고도 뭐 ne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net 대표적인 거 뭐 IO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 계층적 구조는 이렇게 어떤 지역 경계를 한계를 점점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층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역이 좁아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DNS 서버 세팅할 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루트가 있는 거고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DNS를 왜 설명했느냐? 윈도우즈 10에 가보면 이렇게 DNS 서버 주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리눅스 시스템도 똑같이 DNS 서버 주소를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NS 서버는 이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다 오픈하도록 되어 있어요. 뭔가 인증을 받거나 뭐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컴퓨터에서 그냥 다른 뭐 특정 회사의 DNS 시스템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하면 그 DNS 서버 주소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DNS를 쓰게 되는 겁니다. 8.8.8.8은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구글 DNS 서버인데 그냥 뭐 인증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쓰겠다고 지정을 하면 내 컴퓨터가 구글 DNS 서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네이버.com 이렇게 딱 치게 되면 브라우저에도 그렇게 치잖아요. 네이버.com 딱 치게 되면 DNS 서버한테 가서 먼저 물어봅니다. DNS 서버, 네이버.com IP 주소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DNS,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쓰는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가지고 접속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그냥 숫자만 인식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NS 서버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어디다가 물어보는 겁니까? 여기 보면 8.8.8.8
구글 DNS 서버에다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이버닷컴 주소 알려달래?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이제 걔가 야, 네이버닷컴은 이거다. 이런 IP 주소야. 그래서 IP를 받아오면 그 받은 IP를 가지고 다시 컴퓨터가, 로컬 컴퓨터가, 내 컴퓨터가 다시 그 IP 주소로 접속을 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NS 서버를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네이버닷컴 주소를 치면 못 찾아요. 연결이 안 됩니다. 화면이 안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뭐 돈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 가입을 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오픈해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KT, 뭐 아니면 뭐 LG, SK 이런 인터넷 사업자를 하는 회사들도 공개 DNS 서버를 다 운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퍼블릭 DNS 서버라고 부르는데 그냥 쓰면 돼요. 주소만 알면. 주소만 알면 그냥 여기다가 입력해서 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DNS 서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DNS 서버가 고장이 났다. 그럼 인터넷이 아주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접속이 막 안 되고. 평소에 우리가 네이버닷컴의 IP 주소를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외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DNS 서버 갑자기 전 세계 DNS 서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 인터넷 못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DNS 서버가 아니라 DNS를 우리가 쓰기 위한 그 서버에 IP 주소를 입력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DNS 관련된 명령어들도 몇 개가 있어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SLOOKUP 이거 소문자인데 다. NSLOOKUP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NSLOOKUP은 도메인 주소, 요 DNS 도메인 네임, 도메인 주소를, 도메인 이름을 IP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최신의 배포판, CentOS라든지 우분투를 쓰신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써도 됩니다. resolve ctl, 그 다음에 query 명령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을 주게 되면 IP가 뭔지 알려줘요. 알려줘도 돼요.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SLOOKUP이라고 그랬죠? NSLOOKUP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NSLOOKUP 하게 되면 그냥 옵션을 내가 알고 싶은 도메인 주소를 치는 겁니다. 네이버닷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IP 주소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이버닷컴 도메인 주소를 쳤는데 IP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느냐?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네이버닷컴을 쳤을 때 받아들이는 서버가 여러 대 있을 경우에 이렇게 IP를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한번 해보죠. 유튜브.com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유튜브.com은 여기 어드레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IP v6 IP 주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IPv4 주소 나오는 거. NS 룩업 했을 경우에 이제 물어보는 어디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DNS 서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폴트 이 시스템의 디폴트 DNS 서버를 가지고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로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디폴트 DNS 서버를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옵션 없이 그냥 엔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꺽셀 쉘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디폴트 DNS 서버를 바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물어봐라. 네이버닷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죠? 유튜브닷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넷 이렇게 역시 다 여기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디폴트 서버를 DNS 서버 주소를 바꿨기 때문에
이걸 다 물어보는 걸로. 또 하나는 이제 최신의 배포판, 그러니까 우분투 최신 버전 혹은 CentOS 최신 버전을 쓰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테이터스 명령어로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쿼리를 주시고요. 네이버닷컴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IP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IP 주소 나오고요. 유튜브 똑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역시 나오고 있죠. 나오고, 다음, 네, 다음 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명령을 치시면, 요 명령어를 이용을 하셔도, 역시나 똑같이 DNS, 그러니까 네이밍,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볼 수 있다. NSLOOKUP 같은 경우에는 최소 설치했을 경우에 깔리지 않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최소 설치한다 하더라도 다 깔리는 명령어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DNS 서버 주소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거는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치시면 여기다가 DNS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 써도 상관은 없고요.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네임 서버 해갖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공개 DNS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해서 나오면요 바로 적용이 됩니다. 뭔가 시스템을 재시작해주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눅스 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와는 다르게 바뀌고 있죠. 그치? 이 파일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웬만하면 이거를 이제 바꾸지 말라고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DHCP로 IP를 받아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다 DNS 서버까지 다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분투 20.04 LTS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다 세팅이 됩니다. 로컬에 DNS 서버가 돌고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라 그러면 차이점인데 왜 그럴까? 왜 우분투 20.04는 이렇게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분투 20.04 LTX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DNS 관련된 설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 D 리졸브라는 서비스가 하나 등록이 됩니다. 시스템 D 리졸브 데몬 D라는 이 D가 빠졌는데 D 이거 명령어고 얘는 데몬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로컬 DNS를 운영해요. 로컬 DNS를. 예전에는 그냥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etc 밑에 resolve conf 파일만 조작을 하면 내가 쓰고 싶은 DNS 서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하나 이렇게 새롭게 생긴 겁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그래서 etc 밑에 local resolve 아니죠. etc 밑에 resolve.com 그 파일의 주소가 로컬 주소로 로컬 DNS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이렇게 낀 거죠. 중간에 하나가 뭔가 거쳐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거쳐가는 애가 바로 이 서비스예요. 시스템 D, 리졸브 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느냐? 중간에 거쳐가기 귀찮게. 중간에 이걸 하나 놓게 되면은 도메인 주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뭔가를 바꾸거나 옵션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DNS 서버만 그냥 기재만 하면 도메인을 그냥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를 IP로 바꾸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요거를 줌으로 인해 갖고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뭐 퍼미션을 준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로컬에다가 캐시를 둔다던가 한 번 한 번 번역했던 바꿨던 네이버닷컴 이렇게 해석했던 도메인 주소를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로컬에다 캐시를 해놓으면 갖고 있으면 그걸 그냥 쓰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resolve ctl 명령어가 있고 system d resolve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면 뭐 통계만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걸 보게 되면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로컬 DNS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Resolve CTL 스테이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렇게 이제 명령을 치시고요. 스탯을 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이렇게 되어 있죠. 글로벌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내용이 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이렇게, 요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거, 세팅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ENS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고, DNS 서버도 할당되어 있네요. 이렇게 DNS 서버가 할당되어 있다는 게 나오네. 네, 보이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이제 설정만 바꿔놓고 그냥 막 썼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 D, 리졸브 D, 서비스 데몬이 그걸 갖고 이제 핸들링을 한다고 그랬죠. 얘가 쉽게 말하면 이제 로컬 DNS 서버고, 이런 거를 이제 업링크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서를 보면.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외부하고 이렇게 DNS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그 도메인을 딱 치게 되면, 시스템 D, Resolve D 데몬이 받아서 그거를 외부하고 다시 통신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을 보면은 얘도 DNS 서버가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되어 있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네임이 해석이 바꾸는 것이 IP를 바꾸는 것이 문제없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요거에 설정 값이 도메인 네임을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넷플랜에서 한다 그랬죠. 넷플랜을 열어보면 이렇게 네임 서버를 인터페이스에다가 네임 서버를 지정을 해버렸어요.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없이 작동을 하는 건데 가끔씩 얘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가끔씩 그 패키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캐시를 이제 클린한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업데이트 명령을 쳤는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temporary failure resolving 돼 있고 temporary failure resolving 이렇게 이 도메인 네임을 이제 못 바꾸겠다. security.ubuntu.com 도메인 네임을 resolving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실패 떠갖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가끔씩 생겨요.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DNS 서버가 이게 이제 해석을 못한다 그러니까 etc 밑에 resolve.com을 이제 바꾸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파일을 안 건드리는 게 낫죠. 건드리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근데 캣을 해서 명령을 날려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컬 컴퓨터에 127.0.0.5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떠 있어요. 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파일은 시스템 D 리졸브 D 서비스에 의해서 매니지드 되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는 겁니다. 함부로 바꾸면 골치가 아파요. 아주 굉장히. 그래서 요 맨 페이지를 한번 봐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엔 얘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관리하는 파일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페이지를 보라 그랬으니까 그냥 한번 보면 되죠. 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트워크 네임 리솔루션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the DNS servers contacted are determined from the global setting. 이 글로벌 세팅이 파일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서비스 데모는 이 파일을 참조하는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 파일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리졸브 이렇게 되어 있죠. 리졸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DN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서비스가 활용한, 외부에다가 활용할 DNS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S 서버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적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개 적는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로 그냥 구분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를 재시작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재시작을 시켜주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적용이 됐느냐 알고 싶다라고 하면 스태틱 매니저 쳐보면 이렇게 글로벌 세팅 값에 DNS 서버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저희들이 봤던 그 오류 메시지, 네, 이 오류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업링크 DNS, 시스템 D, 리졸브 D 서비스를 이제 업링크 DNS 서버라고 부르는데, 요 주소가 이제 업링크 DNS 서버라고 부르는 거죠. 업링크 DNS 서버에 외부 퍼블릭 도메인을 할당을 해주면 이런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분투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우분투 20.0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뀐 내용이 좀 있어서 알아두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뭐 통용되는 거는 이 파일을 조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파일을 그냥 직접적으로 조작을 해버리면 시스템 D, 리졸브 D가 이제 쓰지 않는 거죠. 요거를 그냥 다 그냥 스태틱하게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네트워크 관리자 수업 마지막 시간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와 DNS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